안녕하세요. 2026년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결과를 뒤로하고 재도전을 결심하신 분들, 그리고 27년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산업안전지도사 1교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돕고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기술을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전문적인 스태프 역할로서 현장 라인 조직의 관리감독자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업종별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특례 사업을 묻는 함정 문제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별이나 일반 전문기관이 아닌 업종별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오직 광업뿐입니다. 즉, 광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특별한 보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별도의 업종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광업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업종별 위탁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보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산업보건에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없다입니다. 이 문장은 틀린 설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지만 사업장 소속이 아닌 외부의 의사를 위촉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회사 소속 의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규정입니다. 특히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안전보건진단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법령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를 따르며 근로자 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수급인은 보급 단계별 모든 수급인 사업주를 의미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난도 함정 문제로 법령의 세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즉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입니다. 둘째, 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예방계획 수립 참여 직무가 제한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종합진단의 내용이며 안전진단과는 다릅니다.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중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을 묻는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위험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는 시인성과 가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색채 기준표에 따르면 경고 표지의 바탕색으로 주로 사용되는 노란색의 효과를 돋비기 위한 보조색, 즉 대비색은 검은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글씨나 그림 등을 표시하여 경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검은색입니다. 다른 색상들은 노란색의 법정 보조색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각 색상별 배합 규칙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도금 작업과 같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관련 고시의 도급 승인을 위한 안전보건평가는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로 구분됩니다. 이때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은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세 가지 평가 유형 모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평가 항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옳지 않습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닌 최대 3년이고 고위험 작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하도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급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승인 시 변경 승인을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은 법령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답은 2번 약사법에 따른 약사입니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환경 관리나 직업병 예방 등 직업환경 약적 지식이 필요한 보건관리자의 법정 자격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사, 간호사는 물론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는 보건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자격증별 업무 범위와 전문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작업의 종료 시간 및 작업장의 폐쇄 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협의체의 필수 협의 안건은 작업의 시작 시간입니다. 따라서 종료 시간이나 폐쇄 시간은 법정 협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출제자는 미묘한 단어 차이로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상호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필수 협의 안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10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의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이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24시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사에 따르면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직무 능력 유지를 위해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교육시간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는 24시간 이상 34시간은 신규 채용 교육의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각 직무별 보수교육 시간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고 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즉, 현장 맞춤형 교육인 것이죠. 반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재보험제도,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는 근로자에게 매 분기 또는 매 반기 정기적으로 이수시켜야 하는 법정 정기교육의 공통 항목입니다.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내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중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는 기계 자체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되어 설치가 금지되는 기계기구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천공기입니다. 천공기는 건설 장비이지만 시행령 제70조에 명시된 방호조치 필수 적용 기계기구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랩핑기, 원심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등은 구동부나 나리,
외부로 노출되어 산업재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덮개와 같은 방호 조치가 필수적인 대상입니다. 기계별 특성과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기계, 기구, 설비 등을 대여할 때 대여자가 사전에 특별한 안전조치와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예초기입니다. 예초기는 휴대용 장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 명시된 대여자 안전조치 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여자가 엄격한 서면 점검과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 설비는 주로 대형 건설 장비나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시설물입니다. 보기, 트렌치,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공장용 건축물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된 대여자 안전조치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모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기계, 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장비이므로 명확하게 보호구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살펴보면 고소작업대와 사출성 연기는 기계, 기구에 해당하고 연삭기 덮개와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는 기계에 부착되어 위험을 통제하는 방호장치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각 품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확인 대상을 구분합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고위험 기계 등으로 철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으로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5번 교류 아크용 접기용 자동정격 방지기입니다. 이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안전사고 시 치명률이 높아 사전 인증을 거쳐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속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교육은 검사원들의 기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답은 3번 이상시 응급조치입니다. 이상시 응급조치는 일반 근로자나 관리감독자의 교육 내용에는 적합하지만 기계적 성능을 진단하는 검사원의 전문 기술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원의 주된 역할은 설비의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원의 직무, 산업보건 교육, 산업환기의 기본 원리, 그리고 검사 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등은 모두 법정 필수 교과목에 포함되어 검사원의 기술 역량 확보에 기여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중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한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면 금지되는 물질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4번 증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베릴륨,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류는 모두 직업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반면 보기 기억의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성면이 포함된 보기는 모두 오답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 물질입니다. 법령상 방사선 관련 유해성 조사 제외 물질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 물질은 조사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들, 즉 의료기기, 식품 및 식품첨가물, 농약 및 원재,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유해성 조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법률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 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 문장은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입회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참석시켜야 합니다. 이는 측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올바른 측정 절차들입니다. 산업위생 자격자의 측정 의무, 측정 전 예비조사 실시, 결과 설명의 개최, 공단의 측정 신뢰성 평가 등은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번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판매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일부가 틀렸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판매 업무 등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즉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직무 특성에 따라 건강진단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확한 법정 규정입니다. 타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대체 인정 진단 비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준용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1차, 2차 구분 등이 해당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및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사업주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금지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한 사람은 안전이 확보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회복과 직업복귀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잠수 등 고기압 작업의 주 34시간 근로 제한, 건강회복 시 즉각적인 근로복귀, 중약물 취급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시간 배분, 병세, 악화 우려 질병자에 대한 의사소견에 따른 근로 제한 등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문제입니다. 지도사 시험 합격 후 거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답은 5번, 즉 기억은 3, 니은은 10, 디귿은 3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지도사 연수교육의 총합기간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3, 10, 3 법칙처럼 숫자로 된 규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난도 문제로 일반적인 개선계획 수립 대상과 외부 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선행해야 하는 가중처분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즉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양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이번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입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검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행위이므로 가장 무거운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 다른 형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현장 훼손이나 지도사 자격증 불법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계 등 수거 거부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중 공통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지도사의 고유 직무와 시행령에 위임된 공통 직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증니응과 리글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모두에게 위임된 공통 직무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지도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입니다. 반면 기업의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는 산업보건지도사만의 고유 직무이고 디귿의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만의 고유 직무입니다. 각 지도사의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한 고유 직무와 공통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다룬 내용 중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동하기 쉬운 법적 예외 및 단서 조항, 즉 킬러 키워드들입니다. 보건관리 위탁에서 업종별 특례는 오직 광업만 가능하고 유해성 조사 제외, 물질은 원자력 안전법만 해당되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라도 예방 조치를 하면 근로가 가능하며 도급 승인 변경 면제는 1년 미만 단기 승인 후 1년 내 연장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둘째, 기계기구 및 유해물질 분류 체계를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조치 의무 기계들을 구분하고 전면 금지 물질과 허가 대상 물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안법의 핵심 수치와 벌칙 총정리입니다. 안전보건진단 수반 개선 계획 요건, 지도사 연수교육의 3, 실, 3법칙, 그리고 가장 무거운 벌칙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